이진 출소가 확인되면서 이제 가장 많이 확인을 노력해 주셨던 박봉준 이진 피해자 모임 대표를 모셔서 한번 그 심경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 이진 씨가 출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일단 제보를 받았었고요. 제보를 받고 저도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식당에서 봤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연락이 돼서 확인을 했더니만 예. 자기 실제로 봤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알아보니까 따온 거 맞다고 또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벌금을 낸 건가? 그래갖고 저희가 낸 것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사실 처음에. 예. 근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진 씨가 이제 2019년 1월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요. 벌금은 확정 판결 받고 5년 안에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분납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3월 9일날 출소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월 말 정도에 출소를 해서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같이 한번 확인을 했었잖아요. 갔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교정본부하고 이제 검사청으로 이제 제가 국민신문고라든지 그 정보공개 요청을 해갖고 또 통화도 여러 수차례 해갖고 이제 출소했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기사를 송출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3월 9일날 정확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2016년 9월 5일날 긴급 체포가 됐었는데 작년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3박 4일 정도 그 날짜를 계산했었군요. 3박 4일 정도 이제 잠깐 나왔다가 한 3월 9일 정도에 지금 출소했다고 저도 다른 피해자이지만 지지자 모임에 같이 양쪽을 걸쳐 있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피해자 카페보다 지지자 카페 인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했는데 이분을 보면서 양쪽에 이제 걸쳐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피해자 카페 인원보다 한 200명 정도 더 많아요. 한 100명 정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진 피해자 모임 카페보다 이진 1200 정도 있는데 지지자 모임이 한 1300에서 400 정도 있더라고요. 한 100명 이상 더 많더라고요. 이진이 출소하자마자 이진이 차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진 애니땡땡이라는 거기서 그 이진한테 탄원서를 많이 써주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초대해갖고 한번 모임을 한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보가 저한테 입수가 돼갖고 그래서 출소한 게 막 확실하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100억을 5년 안에만 내면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인들이 벌금을 그렇게 100억이라는 벌금을 안 내고 나올 수가 있나. 사실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셨던 분도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고된 그 판결문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아니, 판결문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요. 가람 명령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분납으로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계획대로 납부를 하지는 않으면 다시 체포영장 발부해서 다시 노역장을 끌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외상으로 나온 거잖아요. 얼마 냈는지는 지금 검사 측에서 확인을 안 해줘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외상으로 나온 건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해외 도주할 수도 있는 인물인데 출소를 시켜줬다는 게 20년 넘게 검찰에 계셨던 분도 처음 봤다고 하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3년 6개월이라는 형이 너무 짧지 않냐라는 의견이 유튜브 댓글에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 일례로 우리 또 김 기자님이 또 많이 캤던 청년법빛 박철상 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련된 사건 기록이랑 좀 기사를 쭉 서치를 해보니까 작년 11월 정도에 2심 확정 판결이 났더라고요. 대법원까지는 안 가고 3년 6개월 똑같이 판결이 났더라고요. 이진 씨랑. 보니까는 피해자랑 피해 금액 자체가 이진 씨랑 비교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박철사 씨 피해자는 10명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해 금액도 20억 미만인데 이진 씨보다 어떤 피해자랑 피해 금액으로 봤을 때는 100배 이상 되는 그런 사건인데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사기 사건으로 같이 엮여 있으니까 3년 6개월이 나온 거는 좀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안 돼요. 그러니까 박철상 씨 사건도 3년 6개월, 네. 이진 씨 사건도 3년 6개월인 네. 게 피해자 피해 금액이 수십 배, 뭐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동등하게 똑같이 3년 6개월 나온 거는 좀 이해가 안 네. 간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가 뭐 두 개를 동등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많겠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진 씨 사건이 피해자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리고 피해 금액도 훨씬 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모임 대표로 뭐 거의 3년 6개월 4년 가까이. 4년 가까이 하셨죠. 4년 가까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뭔가 바뀐 생각이 있거나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법이 특히 사기꾼에 대한 법이 너무 관대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에 대해서 처벌이 굉장히 엄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와 그리고 이제 피해 금액이 큰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100년, 150년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기징역이죠. 네. 예. 100년, 150년 때린다는 거는.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형까지 선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지금 관대하지 않나. 우리나라 이제 검찰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검찰 관계자들도 우리나라는 좀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좀 관대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대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는 잘 걸리지 않고 또 한번 제대로 한번 한탕 해먹을까, 사기 칠까. 예.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진짜 뺄 수 있으면 정말 빨리 빼야 된다 그러죠. 내 구조 자체가 안 좋게 변해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큰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서 본보기로 평생 못 나오게 해야 되지 않나.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지금 현재 서초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다. 차기 공수처장까지 이름이 언급되시는 분이 직접 와서 계속 재판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 분과 이제 상대를 해보면 어떤가요? 그분이 실제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유명하고 보통 1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한 4-5명밖에 안 왔는데 2심 단계에서는 진짜 총력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한 10명 이상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피해자 저 혼자 와 있고 변호사도 10명 와 있고 검사랑 이렇게 상대를 하려니 그래서 벌금 100억을 깎아주잖아요. 뭐 예. 무슨 물건 깎듯이 깎는 것도 아니고 예.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정관 예우 이거 사실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지금 이번 정권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건데.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3년 6개월 살고 이제 이진 씨는 나왔고 100억을 그럼 납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피해자들이 받는 건 있나요? 아직 우리나라 제도상 이 피의자들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피해자한테 돌려준 사례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전에 계신 분이 민사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이진 씨랑 형제들한테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예. 민사소송을 좀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심 재판장 가면 이제 피해자들은 이제 혼자 계시고 변호사들이 10명 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점점 피해자들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본업도 당연하죠. 있고. 예. 이제 무뎌지는 거죠. 예. 예. 세월이 지면서 까먹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엮기 싫어서 이제 잊으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셨나요? 뭐 안타깝죠. 예. 근데 뭐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뭐 검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접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떠냐. 검사도 그렇고 수사관도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또 이런 역할을 해야 또 피해 예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이렇게 정리되는 거 보고 후회 같은 것도 드신 적 있나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후회를 안 하다고 했다는 건 거짓말인데 지금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해서 고소사건으로 진행을 안 하고 예. 내사사건으로 진행을 하려고 고소하려고 했던 거를 계속 제가 막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사가 진행이 돼서 속전속결로 구속돼서 이제 재판 받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예. 과연 고소를 했었으면은 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지 수사를 해서 바로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3년 넘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경찰로 내려가서 경찰 단계에서 진술하고 다시 검찰로 와서 그렇게 했으면은 바로 구속 안 됐겠죠. 불기소 재판 받고 있었을 거고 형량이랑 벌금이나 추징금이 지금처럼 나왔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진 씨가 또 워낙 막강한 전과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건을 끌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선택했던 게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